진짜 찐 농민에게는 걱정이 없거든요. 걱정하는 분들은 투자자들이잖아요. 자,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정말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농지법 개정 때문에 농사 안 지으면서 투자할 방법은 없느냐 문의가 가장 많아요. 경자유전 법칙을 약간 느슨하게 관리를 했었잖아요. 불법 임대차도 대부분 용인을 해줬었는데 LH 사건 이후에 농지법이 더 강화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강제 처분당하지 않나, 불법 임대차 같은 경우는 벌금 내지 않나 걱정이 많은 겁니다. 농지법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한테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은 당분간은 농지가격이 좀 주춤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농지법 개정 내용 다시 한번 자세히 정리해 드리고요. 출구 전략은 없나, 토지 전략을 어떻게 수정해야 되나 이 세 가지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궁금해하는 것들 확실하게 풀어드릴게요. 자, 농어촌공사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질문이에요. 농사 안 지으면서 투자할 방법은 없나? 자경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제촌자경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세 가지가 투자자 입장에서 질문일 겁니다. 진짜 찐 농민에게는 걱정이 없거든요. 걱정하는 분들은 투자자들이잖아요. 자, 방법이 있습니다. 농지 임대 수탁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자경이 원칙이잖아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위탁이나 임대를 못 합니다. 근데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위탁을 맡기면 되는 거거든요. 투자자들이 걱정되는 것은 위탁할 만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가능합니다, 여러분. 병역법, 외국여행, 농업법인 청산일대 이런 특별한 경우만 가능한데 6번을 보시면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라는 위탁 내용이 있잖아요. 위탁을 하더라도 30일은 농사를 짓고 3분의 1 정도 노동력은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투자자들도 위탁이 가능합니다. 전화를 해보니까요. 이게 갑자기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유예기간입니다. 농지를 상독받은 사람이나 농민인데 이농한 농민들 1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농지만 위탁이나 임대가 가능하고 외국에 가든가 군대에 가든가 이런 특별한 경우에만 위탁이나 임대가 가능한데 농사를 짓지 않고 맘 편하게 8년만 농어촌공사에 임대를 하게 되면요. 비사업령을 면하게 되니까요. 자경이라는 무게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하냐? 이장님이 소개해주는 임차인이 있잖아요. 그 임차인을 데리고 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면 써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지 모르니까요. 유튜브 보시면 빨리 움직이지 바라겠습니다. 조건이 있는데요. 1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경계가 분명해야 되고요. 가압류 등 분쟁이 없는 농지여야 되고 영농 여건이 너무 불리한 농지는 안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수풀이 우거졌거나 이런 거면 정리를 다 하세요. 경작할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은 왜 안 되는 거냐면요. 수탁 사업이 가능한 거는 농업 경영으로 농지증을 받은 것만이 가능해요. 비닐하우스 지어가지고요. 농업 경영으로 바꿔야 됩니다. 농민으로 바꿔야만이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유예기간이라고 하니까요. 자경할 자신이 없으면 농어촌공사에 가서 임대차 계약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 구두로만 해서 농사 짓지 않는 내가 직불금도 받고 도지도 받고 했잖아요. 이게 불법인 거예요. 불법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보도자료를 보면요. 불법 위탁 경우 임대차는 1천만에서 2천만으로 벌금이 상향됐습니다. 이 농지법이 굉장히 강화가 됐단 말이에요. 무서운 게 신고포상제입니다. 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농취증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농지위원회도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농사를 짓고 있는 그분하고 함께 가서 임대차 계약들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농사 안 지으면서 투자할 방법. 8년 동안 맡기면 비사업령은 면하거든요. 10% 중과가 되지도 않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30%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농지는 자경을 안 하고는 투자를 할 수가 없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소지를 옮길 수 있으면 좋은데 자경만 가능하다 그러면 자경을 하세요. 잘 짓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지을 수 있는 농사를 구상을 해야 됩니다. 주말, 휴일하면 100일이 넘어가잖아요. 주말마다 가가지고 농사를 지으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호두나무를 재배하는 경우 농지 해당 여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식용을 목적으로 호두 열매를 거두기 위해 해당 명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 범위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감, 대추, 밤, 잣나무도 마찬가지죠.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농지는 제촌 작용하지 않으면은 사업용이 안 되잖아요. 팔기 전에 사업용으로 인정받으면 돼요. 매도 시점을 계산해 가지고 2년 전만 와서 제촌 작용을 하시면 됩니다. 야영장 같은 거는 돈도 많이 안 들고 사업용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전략을 사용해야 됩니다. 마지막은 제촌 작용이 요즘 투자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제촌 작용하면서 8년 동안 하면은 5년 동안 2억을 감면받을 수 있잖아요. 농지 투자의 꽃은 농민이 돼서 작용체 등록하고 조합원이 돼서 진짜 농민이 돼가지고요. 제촌 작용을 하고 감면받고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땅은 가꾸는 사람한테 보답이 옵니다. 예쁘게 가꾸면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사고 싶어하는 땅이 됩니다. 대규모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도시 근교라야만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요. 농지나 토지를 구입할 때 두 가지 방향을 꼭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귀농귀촌이면 멀리 가가지고 귀농귀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멀리서 300평 되는 아주 싼 땅은 농민 자격을 갖고요. 근교에는 100평 정도만 사는 거예요. 농민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농지로서 인정이 되고 이 100평도 8년 자격을 하면서 농민으로서 혜택도 받으면서 도시 근교기 때문에 100평이라도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농민이 되는 농지와 투자 농지를 분리하는 거예요. 농사짓기 부담스러우면 도시 근교에 임야나 택지를 사면요. 관리에 대한 부담도 없잖아요. 농막처럼 해놓고 내가 즐기면 되는 거잖아요. 제촌 작용이 절대 불가하다 이런 분들은요. 5월 이내에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월 18일 이후에는 농지 사는 게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한 단기적으로는 농지 가격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투자하시는 분은 이때가 기회인 거죠. 자, 그리고 제촌 작용이 가능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세요. 부부간에는 6억까지 증여세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시고요. 매도하기 2년 전 제촌 작용을 하고 야영장 같은 거로 전용을 해가지고 세금 폭탄을 막는 방법 이렇게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정보는요.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받은 거니까요.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인 분들은 빨리 서둘러 가지고 그 임차인하고 같이 임대차 계약서를 적법하게 작성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궁금한 내용들은요. 유튜브 댓글에 달아주세요. 전화 오면요. 상담하기 어려우니까요. 댓글 해주시면 제가 자세히 또 유튜브로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